문성님 안녕하세요. 클래스 101에서 코칭권을 처음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지금 피드백을 드리는 거고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코칭권 선정되셨어요. 뭐라 해야 돼? 아무튼 꿀팁들 또 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찝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보면 요 문 쾅쾅쾅 할 때도 그렇고 문이 열릴 때 이렇게 열릴 때 그리고 이 인물이 도망갈 때도 그렇죠. 도망갈 때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팔 이렇게 되는 이러한 속도선 그림에서 뭔가 이렇게 팍 퍼지는 듯한 느낌의 이 효과선을 언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필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찍을 때 인물이 빠르게 움직이면 잔상이 남잖아요. 잔상이 그 잔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저 속도선이고 블러입니다. 근데 만화에서 저렇게 쓰죠. 한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인물이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팔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한 장의 이미지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효과선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팔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린 팔이 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지른 주먹이 되는 거죠. 이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속도선입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는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면으로 주먹을 뻗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러한 속도선을 지금 이러한 효과를 넣게 되면 만화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화적인 표현. 실제로 우리가 주먹을 뻗는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저렇게 옆에 바람의 선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선이 없어야 조금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이라고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만화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만화를 그리던 한 장의 이미지만 그리시던 분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올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실수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가장 많이 넣는 효과가 이거예요. 속도선. 그리고 어딘가 부딪혔을 때 타격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효과들을 많이 주죠.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영상에서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언제냐면 느리게 움직이는 사물에는 속도선이 절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인크리먼트가 작은 사물에는 이게 절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죠. 일정한 인크리먼트로 움직이는 공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공이 빨리 움직이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속도선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들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효과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빠르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절대 만화적이라고 느끼죠. 어떤 프로페셔널한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잘 만화에서 이런 효과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인식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 속도선이 쓰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잔상을 표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멈추는 것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인크리먼트가 큰 순간 이전 컷과 다음 컷 사이에 거리가 가장 긴 이 프레임에 우리가 속도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쏙 이렇게 쏙 애초에 이지 인아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있지만 속도선이 인지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위에 있는 공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결국에 잔상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영상을 비교를 해서 보면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속도선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블러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스쿼시 느낌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공을 아예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그릴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인크리먼트가 큰 부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이 열리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문이 열리는 부분에서는 문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멈추죠. 이렇게 요 4개의 프레임에서 속도감이 표현이 되는 요 인크리먼트가 여기에서 가장 크죠. 여기서 팍 하고 열릴 때 이때가 문이 가장 많이 움직인 프레임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여기서 프레임이 문이 열릴 때는
열리고 요게 이제 2프레임 홀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하고 요것도 하나 둘 2프레임 홀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도 하나 둘 홀드 하나 둘 홀드 하나 둘 홀드 이렇게 이 콤마씩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문 표현 중에서도 요때가 인크리먼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다 속도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순간의 속도감을 나타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문이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한 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딱딱한 문이라서 요 정도 움직였을 때나 요 정도 움직였을 때는 변화가 없다가 가장 인크리먼트가 큰 순간에 살짝 휘고 살짝 속도선도 들어가 있고 다시 요 문에 탁 부딪혀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이 형태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 문은 정말 딱딱한 문인데 굉장히 빠르게 열렸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같은 구도인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퍽 하고 맞는 순간이잖아요. 요때가 밖에서 소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발로 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팍. 그 타격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타격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치 렉 걸린 듯한 표현을 주기 위해서 2프레임 홀드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인크리먼트가 큰 순간에 한 프레임만 줬습니다. 그리고 속도선을 줬고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인크리먼트가 매우 크고 인크리먼트에서 자연스럽게 아크까지 표현하기 위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이 반대쪽으로 닿았을 땐 아무 효과도 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뒤에서 반동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타격감은 굳이 선으로서 막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효과를 넣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말랑말랑해 보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형태감을 유지한 채로 반동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쾅 하고 문이 열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쾅 그래서 이런 속도선 같은 경우에는 인크리먼트가 가장 큰 순간에 딱 하나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경우는 또 아크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흐림 효과를 이미지로서 대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속도선을 활용을 하신다면 또 이미지적으로 이런 퍽 효과나 이런 어떤 그 타격 효과를 이렇게 쓰고 싶어지신다면 한번 과감하게 빼보세요. 그걸 빼고 이 인크리먼트랑 프레임 홀드 가지고만 속도감과 타격감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추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없는 게 더 타격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